염색 후 71%는 모발 손상을 걱정한다. 까맣게 입자. 오늘날 현대인에게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부드럽고 풍성한 머릿결. 언제나 풍성할 것 같던 내 머리카락이 어느 날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다. 8만 900만 명을 넘어선 요즘, 과연 당신은 탈모로부터 안전할까? 탈모, 이제 더 이상 중년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온 탈모로부터 당신의 머리카락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생활 속 알짜배기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토마토가 이번 가을 개편을 통해서 말끔하게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더 큰 스튜디오로 이사를 와서 아주 쾌적한 분위기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고요. 뭐니 해도 저와 함께 진행할 새로운 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미모가 아주 출중하고 건강해 보이시고 앞으로 정말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피부과 전문의 정혜진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로 맡게 된 정혜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보다 알찬 건강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건강해 보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건강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네. 넉넉하시게 아주 좋네요. 네. 그래요. 자, 오늘 새로 개편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나눌 이야기는 탈모입니다. 이 털 말이죠. 너무 많아도 걱정, 너무 적어도 우리 걱정인데 말이죠. 네, 맞아요. 특히 요즘 또 털 때문에 고민에 빠지신 분들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탈모에 대한 오늘 모든 궁금증 이 시간에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교수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피부과 이양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머리카락 이거 말이죠. 물론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들이 털털하다고 그럽니다. 상관없는 얘기지만 한 올 한 올 중요한데 말이죠. 이거 머리가 왜 도대체 빠지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정상 성인의 경우에 네. 하루에 0.35mm, 한 달이면 한 1cm 정도의 모발이 자라게 되는데요. 이런 주기에 있는 모발을 성장기 모발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모발이 그 성장이 퇴행되는 퇴행기 모발, 또 그 모발의 성장이 완전히 중지되는 그 휴지기 모발, 이렇게 세 주기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모발의 세 주기 중에 성장의 모발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휴지기 모발이 증가할 때 저희가 탈모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결국 모발의 주기에 따라서 털이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건강한 사람이라면 또 누구나 빠지는 머리잖아요. 근데 유독 머리카락이 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정도 빠져야지 탈모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정상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100개 미만의 머리는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머리가 100개 이상 빠질 때는 그때는 탈모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탈모 진단을 단순히 이런 방법으로 대략적으로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발의 밀도라든지 두께, 그다음에 성장기 모발의 비율 등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탈모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렇고요. 하루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를 의심해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예전과 달리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느 날 보면은 바닥에 이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쌓이고 이러고, 네. 또 머리를 빗다 보면은 머리 사이가 헝하고, 이거 이제 그러면 탈모가 아닌가, 이거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저부터 탈모가 아닌지, 탈모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예전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의 고민이었다면, 요즘에는 그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게다가 많은 수의 여성분들이 또 탈모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성 탈모의 원인과 치료법 화면 함께 보시죠. 26 화정씨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렵다. 언제부턴가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빠지기 시작했는데 자고 일어날 때도 머리를 감을 때에도 화장대 앞에서도 꼭 흔적을 남긴다. 수북히 쌓이는 머리카락이 화정씨의 요즘 최대 고민이다. 탈모 진행된 건 한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머리 감고 나면은 제일 많이 빠져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여성형 탈모. 비단 화정씨만의 얘기가 아니다. 여성형 탈모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 30대 젊은 여성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젊은 여인들의 머리카락이 이처럼 복사당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최근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모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이어트 무리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라든지 출산에 대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여성 탈모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머리 감고 나면은 수채구멍이 항상 막혀가지고 대부분의 여성형 탈모는 유전적인 성향이 깊은 남성형 탈모와 달리 환경적인 요인이 대부분 작용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각종 스트레스는 물론 임신과 출산 등 다양한 요인에서 여성형 탈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주로 유전성 탈모가 가장 많고요. 출산 후에 생길 수 있는 휴지기 탈모라든지 원형 탈모,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나 난소 종양 등에 의한 그 질환 때문에 생기는 탈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 그 속에 탈모가 있으리라 어느 누가 생각했을까. 이같이 여성의 경우에는 길고 풍성한 모발로 본인조차 탈모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여성형 탈모의 경우 두피에 이제 붉다든지 비듬이 있다든지 하는 두피염이 있을 경우에 1, 2년 안에 급격히 탈모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대개는 환자분들이 예민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때를 놓치고 이미 머리가 빠졌을 때 와서 치료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여성형 탈모는 외적인 변화로 인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과 같은 정신적 증상이 가중될 수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탈모,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 우선 약물 치료가 먼저 진행된다. FDA에 공인된 탈모 치료약품은 피나스테라이드와 미녹시딜 2가지. 약물 치료와 더불어 주사나 메조테라피와 같은 방법이 병행하기도 하는데, 이 밖에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모발을 이식하기도 한다. 모발 이식은 우선 후두부 쪽에 빠지지 않는 모발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유전성 탈모인데, 유전성 탈모를 가진 환자분들이 후두부에서 빠지지 않는 모발을 채취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탈모된 범위에 이식을 하면 그 범위는 이식된 모발은 평생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모발 이식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모발을 탈모 부위에 옮겨 심는 방법으로 현재로선 자기 머리카락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탈모,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현대 여성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된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 있을 때 잘 지키자. 예전에는 탈모 하면 거의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 탈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북히 쌓여있는 머리카락과 네. 그리고 빗질 한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이 여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선생님, 최근에 탈모로 병원을 찾는 여성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연구 보고에 따르면 과거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개 탈모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성별 비율이, 남녀 비율이 4대1 정도가 됐는데 2000년 이후부터는 그 비율이 1대1로 거의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외래를 찾는 환자들의 비율을 봐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말이죠. 예전에 어른들은 찬빗으로 머리를 아침마다 많이 잘 빗어서 탈모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정말 머리 잘 안 빗거든요. 미장원 가가지고 대충 미장원에서 미용실에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간단한 수치상으로 봐도 여성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20, 30대 젊은이들한테 이 고민이 굉장히 심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네, 근데 현재 사회는 과거와 달리 네.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이런 외모도 하나의 사회생활의 강점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 30대 분들이 이런 외모나 사회적으로 사회생활이나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면서 네. 이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외모에서 아주 큰 단점을 작용하는 것이 탈모고 그런 면에서 20, 30대들이 이 탈모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들이 이제 탈모, 특히 남자들의 탈모하면은 이게 유전적이라고 해서 이 부모님들이 이제 탈모를 경험하신 경험이 있으면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성들의 경우에도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유전성 탈모는 남녀 공이 네. 유전, 즉 대물림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성형 탈모의 경우는 앞머리선, 그러니까 헤어라인이 유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 일반적으로 아는 대머리들을 많이 보게 되지만 네. 여성들의 경우는 그 앞머리선이 유지되기 때문에 정수리 부분의 머리만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탈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녀 공이 이런 그 탈모는 대물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성분들은 이제 정수리 부분이 없고 남자분들은 앞에 헤어 네. 라인이 많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또 탈모로 사실 병원 가기가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검사 방법을 알면 그다지 그렇게 두려움도 없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검사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손쉬운 검사는 그 모발 당겨보기 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한 25개, 30개 정도의 머리를 잡고 부드럽게 당겨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정상 성인의 경우는 대개 6회에서 8회 정도 시행했을 때 모발이 한두 개 정도 빠지는데 탈모 환자의 경우에는 매번 2-3개 이상의 모발이 빠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또한 이런 검사 외에도 모발 뽑아보기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는 실제로 한 50에서 100개 정도의 모발을 뽑아서 그 성장의 모발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발을 뽑는 검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이 아주 소중한 때인데 말이죠. 특히 가을에 탈모가 고민이 돼서 왔는데 선생님 앞에서 머리카락을 뽑지 않을 수도 없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뭐 눈물을 머금고 머리를 좀 뽑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실제로 환자를 보다 보면은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기는 하세요. 네, 교수님 이 밖에 탈모 그 진단 과정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이 밖에 아까 말씀드린 모발 뽑아보기 검사는 모발을 뽑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포토트리코그램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런 성장의 모발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모발 조직 검사,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탈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호르몬, 예를 들면 남성 호르몬이나 아니면 여성의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그런 호르몬 검사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탈모 더 이상 뭐 어른들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탈모 증세가 보이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 탈모 증세로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스트레스를 아이들이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탈모가 또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많이 찾지요? 네, 그 탈모로 네. 그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소아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병원을 찾게 되지만 가장 크게 분류해보자면 부분적인 탈모가 많고요. 네. 부분적 탈모도 발모벽이라든지 아니면 원형 탈모, 그리고 두부백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곰팡이 감염으로 인한 두부백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인 예전에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또 소학 돼지와 같은 그런 가축들과 함께 같이 집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네. 곰팡이 균에 의한 그런 두부백선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요즘 사실 청결 상태가 훨씬 좋잖아요. 요즘에도 많나요? 네, 이제 과거에는 인체 친화성 진균에 의한 감염이 많았거든요. 네. 두부백선이. 근데 최근에는 물론 가축과 같이 사는 일은 물론 많이 적어졌지만 요즘은 아시다시피 애완동물 기르는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개나 고양이처럼 잘 조절되는, 잘 관리하는 그런 애완동물 외에도 외국에서 도입되는 새로운 이런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외국 여행이라든지 네. 또는 외국 선수들과의 어떤 운동 경기 이런 쪽을 통해서 이런 동물 친화성 진균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래 진균들의 감염에 의한 두부백선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애완동물로 인해서 탈모가 생길 수 있다니까, 이 방송 혹시 보는 지상렬 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를 많이 키워서, 어쨌든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건데 말이죠. 제가 아는 초등학생이 하나 있는데, 불안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초등학생들이 이제 손톱을 이렇게 입으로 물거나 뭐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잘근잘근 씹고 이런 버릇을 보이는데, 이 친구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뒤뒤 틀고 뽑고 그런 걸 보이는데, 이런 경우 이게 탈모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탈모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런 경우 심한 경우 이제 이런 발모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네. 발모벽은 결국 정서적인 긴장이 있을 때 이런 정서적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발을 뽑거나 당기게 되고 이것이 탈모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피부과 진료뿐만 아니라 네. 소아정신과의 상담도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참 자라나야 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가 혹시 탈모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 어느 때보다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어른 아이들 떠나서 어느 날부터 뭉텅뭉텅 빠지는 머리카락, 바쁘다는 이유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은 못 찾아가고 혼자서만 끙끙 앓는다면 스트레스가 늘어 머리가 더 빠지지 않겠어요? 네, 탈모 조기 진단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래요. 혹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도 머리가 한두 개 빠지면, 야, 이거 나도 탈모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두려움도 오시고 그러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병원 찾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자가 진단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저희 정혜진 선수가 여러분들 시원하게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거든요. 준비한 거 한번 보시죠. 네,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나 가족 유전력이 있는 경우 나도 탈모가 아닐까 많이 망설이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알아보는 탈모 자가진단법,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모발을 당겼을 때 5개 이상 빠진다. 하루 평균 100개 이상 빠진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 평균 5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100개 이상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탈모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두피가 자주 가렵고 비듬이 심해진다. 두피가 자주 가렵고 비듬이나 각질이 많아졌을 경우 탈모 증세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해 이마가 넓어졌다. 예전 사진과 비교해 앞 이마가 넓어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탈모를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네, 가족 중에 탈모 유전자가 있다. 만약 가족 중에 탈모 유전자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몸이 보내는 건강적신호 바디 사인에 귀 기울여 탈모를 조기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방이 중요한 탈모,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강 정보, 건강 비법 대공개 시간입니다. 네, 건강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죠. 탈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두피와 풍성한 모발을 위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비법을 대공개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당신의 모발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재료들은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의 재료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연근과 호두를 이용한 연근 두유입니다. 탈모 예방에 좋다는 연근과 호두.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은 두유를 이용해 탈모 예방 음료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깨끗이 손질한 연근의 껍질을 벗겨 잘게 썬 뒤 준비된 믹스에 바나나와 두유, 치질이 풍부한 호두를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그런 다음 부드러운 맛의 플레인 요거트와 달콤한 맛을 위한 꿀을 넣고 다시 한번 곱게 갈아주면 고소한 연근두유 완성! 탈모 예방에 좋은 연근과 호두가 들어있어 영양 만점! 두 번째 탈모 예방에 좋은 요리로는 비타민 E가 들어있어서 모공을 단단하게 조여주는 시금치 자 드레싱 샐러드입니다. 하루 11시 꾸준히 섭취하면 탈모 예방이 된다는 잣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깨끗이 손질한 잣과 물에 살짝 데쳐진 시금치, 간마늘까지 새콤한 레몬주스 넣고 설탕과 소금, 후추로 간을 한 다음 우와 너무 빨리 쳤나? 믹서에 올리브유를 넣은 채 곱게 갈아주면 탈모 예방은 물론 머리에 윤기까지 흐른다는 시금치 잣 드레싱 샐러드 완성! 마지막으로 만들어볼 요리는 탈모 예방에 좋은 등푸른 생선, 고등어로 만들어본 고등어 허브 청국장 구이입니다. 먼저 등푸른 생선, 고등어를 깨끗이 손질한 뒤 허브 소금으로 골고루 밑간을 하고 20분간 그릴에서 애벌 굽기를 해줬어요. 고등어가 구워지는 사이 구수한 청국장에 간장과 소금, 물을 넣고 청국장 소스를 만들어 애벌 구이를 해둔 고등어에 고루 발라 10분간 오븐에서 구워내면 오메가3 지방산이 듬뿍 들어있어 빠진 머리카락도 신난다는 고등어 허브 청국장 구이 완성!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만들어본 한상 차림. 어때요? 물끈물끈 자라는 머리카락의 힘이 느껴지시나요? 탈모 예방을 위한 생활속 두피 관리법 지금 공개합니다. 샴푸를 할 때는 직접 모발에 거품을 내는 것보다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바르는 것이 두피에 자극을 덜 주게 돼 탈모 예방에 좋은데요. 또한 머리를 감을 때에도 손톱으로 두피를 직접 자극하기보다는 손끝마디로 지압하며 문질러 주는 것이 두피를 상하게 하지 않아 탈모 예방에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를 말릴 때에는 절대 머리카락을 비비지 말고 큰 수건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물기를 제거하면서 작은 수건으로는 툭툭 두드리듯 나머지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경희 원장이 말하는 탈모 예방을 위한 올바른 드라이기 사용 비법. 머리를 말리실 때는요, 두피 위주로 먼저 찬바람을 이용해서 말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운 바람을 이용하실 때는 10cm 정도 떨어져서 모발 위주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드라이를 할 때에는 모근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보다 찬바람으로 말리는 것 잊지 마세요. 탈모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올바른 탈모 관리와 음식 섭취만으로도 지글지글한 탈모와 이별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네, 생활 속에서 누구나 손쉽게 실천 가능한 탈모 예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두피 건강을 위해 머리 제대로 감는 법과 더불어 두피와 모발에 좋은 음식 소개까지 해드렸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직접 실천한다면 탈모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정혜진 씨는 제가 볼 때는 머리의 양이 굉장히 풍부하셔서 그런 고민은 전혀 안 해보셨죠? 그렇죠.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를 얘기했는데 둘을 가져가시네? 그래요. 이 민간요법,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민간요법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탈모에 대한 것은 정말로 많이 얘기를 듣는데 이 무분별한 정보가 많이 번지는 것, 이게 이제 그만큼 우리들이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정보,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제 주위에 어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머리 한 올 한 올을 닦아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며칠씩 머리를 감지 않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정말 탈모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건 잘못된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지 않고 며칠씩 기다리는 건 잘못된 방법인데요. 잘못된 거군요. 네. 왜냐하면 탈모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네. 두피와 모발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샴푸를 하셔서 네. 두피와 모발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하루에 한 번은 샴푸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샴푸를 안 썼더니. 교수님, 그 생활 속에서 탈모 방지를 위한 생활 수칙이 있다면 한 가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수칙 중에 하나는 두피와 모발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영양 섭취와 고른 영양 섭취가 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극기관 다이어트로 인해서도 탈모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점 때문이라도 고른 영양 섭취와 바른 영양 섭취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하기 힘든 것이죠.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 조절인데 이런 스트레스 조절도 탈모 예방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방만으로 탈모를 모두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만약 자기가 탈모가 있다고 느껴지거나 그런 게 의심되시면 이런 예방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상담하는 것이 이런 탈모의 조기 예방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머리가 다 빠진다고 합니다. 탈모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러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남들보다 조금 많이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해서 그걸 꽁꽁 감추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누구에게나 탈모는 올 수가 있는데요. 탈모, 치료 반드시 가능한 그런 병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또 여성이라고 해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유독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던가 아니면 탈모 유전력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받아 아주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오늘 전해드린 탈모에 대한 의학 정보가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 알짜배기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